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. 비타민C, 소금은 용융소금을 드셔야 돼요. 일반 소금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키토산, 소화 효소제,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.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하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. 소화가 왜 안 되느냐를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. 우선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?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요. 여러 가지 섞여 있죠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. 나는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? 딱 보면 고기입니다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. 이게 대부분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.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뭔가 더부룩하고 남아있고요.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내 위장에 무엇인가 들어갔는데 걔가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남아있다. 이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위장에서 들어왔는데 안 내려가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면 이것은 무엇일까인데요. 주로 보면 탄수화물은 거의 위장에서의 소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된다.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. 이런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. 대부분이 보면은 육류,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입도 아니고요. 위장입니다. 근데 얘가 위장에 왔을 때 어떤 상태로 변해야 되느냐면 싹 녹아야 됩니다. 그 녹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산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장에서 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위장에 위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근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국 가거나 병원 가면 위산 과다입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을 해서 먹입니다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단백질을 녹이지 못해서 소화가 안 된 것이다. 녹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없었다. 그게 뭐죠? 위산이 없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위산을 없애는 약을 또 먹어요. 그래서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, 또 심하게 소화가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. 결론은 뭐냐면 그 약들이 잘못된 겁니다. 그 약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자, 속이 너무 쓰리다. 쓰릴 때만, 그때만 제산제 먹으면 됩니다. 그런데 계속 막 그걸 먹잖아요.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 그거 계속 먹잖아요. 아니다라는 거죠. 자, 그거를 고치려면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산을 넣어주면 됩니다. 근데 위산을 안 팔아요. 위산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먹으면 얘가 만나서 위산이 되거든요.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. 아무리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3개월 안에 전부 다 끝납니다. 이때 같이 먹어줘야 될 거 비타민C, 소금, 키토산, 소화효소제 요 4가지 꼭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그걸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. 비타민C와 소금을 적절하게 잘 챙겨 드시면 해결됩니다. 잘 안 되시거든 전화 주세요. 그러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. 비타민C, 소금은 용융소금을 드셔야 돼요. 일반 소금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키토산, 소화효소제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. 호전 반응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비타민C 먹었더니 가스 생긴다. 이거 호전 반응 맞습니다.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. 방귀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타민C 못 먹겠다. 직장 다니기가,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못 나가고 몸에 쌓여서 그렇습니다. 비타민C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데요.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
가스로 전환되는 게 100개 먹었을 때 50개 정도 가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50개는 내 몸 속에서 자동으로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100개 음식 먹었는데 80개의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. 내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. 이게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탄산이 돼 가지고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돼서 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. 내 몸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 가스를 덜 빼내고 내게 된다라는 거죠. 섭취를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몸의 염분 농도가 살짝 변화가 일어납니다.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스가 덜 생긴다.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3개 먹다가 6개로 늘리니까 가스가 좀 심해졌는데 이걸 9개로 늘리면 또 가스가 늘어납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좀 더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의 신진대사는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.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내가 먹은 영양성분 그다음에 섭취한 각종 음식물들의 가성비가 좋아진다.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. 10개 먹고 10개 다 에너지로 바꿨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비타민C 양이 많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.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. 즉 먹은 거를 전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. 이게 바로 몸이 따뜻하게 된다. 체온도 올라간다.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것도 전부 호전 반응이다.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또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요. 대장 이런 데서 미생물들과 만나서 발효가 일어나서 또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내가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돼 가지고 또 방기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장의 미생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도 가스가 생긴다. 또 뭐 가스가 생기는 이유들은 뭐 공기가 들어가서 가스가 생기기도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 가스, 그 다음에 장에서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,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요. 대장에서 비타민C가 이 미생물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장의 그 기능,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. 그리고 대장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. 비타민C를 그래서 열심히 많이 잘 챙겨 드실수록 대장이 건강해진다.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온다. 왜 그럴까요? 라는 거죠.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요, 물질입니다.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과 결합하고 붙고 떨어지고 쪼개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 분자들이 반응성이 큰 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내 몸의 어디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반응성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. 그래서 위장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안정화시켜준다. 소장에서도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안정화, 혈관 바깥에 빠져나가도 또 안정화,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들을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. 특히 술 마실 때 해보시면 압니다. 소주 마실 때나 막걸리 마실 때 비타민C를 한 6개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한번 먹으면서 술을 마셔보십시오. 술 취하는 게 훨씬 덜한데 그건 뭐냐면 알코올, 에탄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이산화탄소로 아세트산으로 바꾼 뒤에 이산화탄소로 바꾼다. 이걸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.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탈수소 효소라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.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게 한다. 알데하이드를 반응성을 줄여준다. 내 몸하고 반응하는 것을 줄여준다. 이 알데하이드가 내 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. 약물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포도당을 많이 먹어도 이런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이 알데하이드는 내 몸에 각종 단백질, 효소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 이런 데 붙어버리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. 굉장히 결합 능력이 뛰어나요.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. 내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, 알코올, 술 마시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. 기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알데하이드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. 활성산소도 없애야 되지만은 활성산소만큼이나 무서운 놈이 알데하이드입니다. 알데하이드를 떨어뜨리는 방법, 그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. 그러면 몸의 그 피로도 이런 것이
뚝 떨어집니다. 자, 가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알데하이드까지 가버렸네요.